자, 내장 함수에 대한 것을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의 임폴트는 없고요. 별도의 임폴트는 없고, 임폴트. 함수를, 없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그냥 호출해서 함수 호출하는 방식으로 객체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 이름을 쓰고 가로 갖고 써가지고 실행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냥 바로 저희가 객체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함수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장 함수에 해당되는 것은 써져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이제 펑션을 지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파이썬에서 이미 내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중에 이제 보시면 그 ABS 이렇게 쓰시면서 그 ABS는 앞에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도큐멘트 보시면 사용하시면 되고, 그 얘를 쓰시려면 프린트를 붙여야 됩니다. 프린트 이렇게 붙여서 저희가 파이참에서 할 때는 교재에서는 콘솔에서 찍어서 콘솔에다가 실행하는 걸 쓰셔가지고요. 여기는 콘솔이 있나? 네. 콘솔에서 실행되는 것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그냥 그 파일이나 함수 이름 쓰시면 바로 출력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 프로그램 파이참을 이용해서 py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고 있죠. 프린트를 안 쓰시면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을 쓰시면, 그냥 실행해 보시면 되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그냥 33이 나온다. 아, 요거는 절대값을 출력하는 거구나. 그래서 ABS 함수는 절대값 출력. 절대값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필요 없이 이제 그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해당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죠.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올에 해당되는 것은 그 올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올은 모두 다죠. 모두 데이터가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올이라고 쓰시면 그 if 문자를 해서 전부 다 true일 때만 하게 되고요. all 쓰시고 1, 2, 3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앞에 프린트 붙이라고 프린트 붙이셔서 사용을 해서 쓰시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가로 닫고를 한 개 더 왔었네요. 가로 닫고 하고 실행해 보시면 얘가 가로가 3개야. 네, 프린트 all 리스트 데이터가 지금 리스트가 아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올인한 거 봤어요. 아기멘트 3개 줘줬는데 이렇게 3개 주면 안 된다. 타입이 지금 이제 메시지가 있나 보고 있어요. 메시지가 아기멘트 3개 줘줬다. 그래서 원 아기멘트 이어야 한다 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왔죠. 메시지 읽어보더라고 지금. 네, 원래 얘가 1개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가 됐고, 리스트를 1개로 묶어서 배열로 처리해서 넘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컨트롤 키 꽉 누르고 O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을 때 아기먼스에서 이렇게 키 받는 게 몇 가지 있네요. 그래서 선언된 게 아기먼스에서 배열 전달해서 받을 때는 이게 튜플로 받아진다 이런 얘기죠. 튜플로 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얘를 실행하면 true가 나온다. 왜 true가 나오지? 이런 얘기인데 1, 2, 3이 true다 이런 얘기예요. 1, 2, 3에 해당되는 게 테스팅 한번 해보시면 여기 한 개에다 0을 주시는 거죠. 0 이렇게 주시고 테스팅을 한번 해보세요. 교재에는 1, 2, 3, 0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false가 나온다. 올이니까 모두입니다. 모두. 얘도 true, 얘도 true, 얘도 true. 되시겠죠? 이렇게 나오셔야 한다. 그래서 모든 항목이 이런 얘기예요. 모든 항목이 true여야지. true일 때 true가 나온다. 결과가 불레인 타입입니다. 불레인 타입으로 나오게 되고 true가 나온다. 일 때. 나온다. 한 개라도 false면 한 개라도 false.
이게 데이터가 쭉 있는데 한 개라도 펄스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문자열이면 쌍따비에 그냥 찍었거나 블랭크 없이 그냥 이제 이어붙이게 랭스가 여기거나 이러면 이제 한 개라도 펄스면 이런 얘기죠. 펄스 데이터가 나오면 펄스면 펄스가 나온다 이거죠. 나온다. 그래서 올이라고 쓰면 모두 이런 뜻이고요. 그 한 개라도 이제 true면 true가 나온다. 이것도 이제 대신한데 그게 n이라는 거예요. n이 저희가 뒤에 밑에 보시면 n이라는 게 있으신데 n이. 그래서 n이라는 걸 사용하시고요. 그 이터러블이 써져 있네요 여기. 그 이터러블이니까 투플이나 아니면은 리스트 이런 걸 작성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로 1, 2, 3 쓰고 3. 그 다음에 0을 한 개 집어넣었어요. 그 오류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펄스가 나왔습니다. 펄스 나오는데 프린트를 이용해서 찍어라. 프린트를 이용해서 찍으시면 실행해 보시면 얘가 이제 true가 나온다. 이게 한 개라도 true면 true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도 0. 다 이렇게 0이라도 한 개라도 true면 true가 나온다. 되시겠죠? 이게 되고요. 그 모든 항목 중에서 한 개라도 true면 true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 다 펄스인 경우를 써놨는데 프린트 사용했습니다. n이라고 썼고요. n이라고 썼고 그 대괄호라고 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0을 썼고요. 한 개는 쌍따옴표로 그냥 찍어요. 랭스가 그 블랭크를 쓰시면 이렇게 블랭크를 써서 사용하시면 얘가 true가 나옵니다. 얘는 있는 거예요. 블랭크는 랭스가 0이어야 돼요. 길이가 0. 그러면 펄스입니다. 그래서 펄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두 펄스이면 각 항목이 모두 펄스이면 펄스가 나온 거죠. 되시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아예 그 리스트 맨 아래 보시면 그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데이터 항목이 전혀 없어요. 항목의 길이가 0. 이렇게 되면 얘 리스트 자체가 펄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펄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존재하지 않은 항목이 없어도 펄스랑 상관없이 항목이 없으면 펄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n이라는 것은 그 이 중에 한 개라도 true 값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true가 나오고요. 한 개라도 없으면 펄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되셨고요. 그 CHAR이라는 게 있는데 CHAR 저희가 CHAR이야 CHR 이런 게 있는데 그 얘네가 뭐한 놈이냐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그 프린트 사용하시고요. 저희가 CHR 쓰시고 가로 열고 97 썼습니다. 97 실행해 보시면 97이 소문자 A를 의미하네요. 그 저희가 65 이런 거 많이 썼는데 65 이렇게 되겠다. 65에 해당되니까 대문자 A입니다. 아 이거 이제 캐릭터로 만들어 주는 거구나. 유니코드를 받아다가 이제 코드 값을 가져다가 문자로 만드는 거죠. 문자로 변환해 주는 함수. 예상이 되는구나. 반대. 그 6월 반대도 물론 뒤에 가시면 이제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몰라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거꾸로 해주는 거는 이제 문자를 가져다가 유니코드로 바꿔주든 뭐 이렇게 사용하는 코드 값을 바꿔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브리드 쓰시고요. 그 사용하시는 건 오드일 거예요. 순서입니다. 순서 쓰시고 그 대문자 C 예 해당되는 그 이용보 대문자니까 이용보 써야 되고 문자열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써가지고 이제 실행을 보시면 얘가 67번이다. 그 A가 65번이죠. 65번이고 C가 67번.
그 반대로 해주는 게 순서입니다. 오드. 그 문자의 순서번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거꾸로 이제 문자를 가져다가 이거죠. 얘네 해당되는 것은 문자를 가져다가 문자를 유니코드로 코드 값으로 변경해주는 해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은데,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다 라고, 이게 문자로 바꾸는 것도 있고 얘를 숫자로 바꾸는 것도 있구나. 되시겠죠? 이렇게 바꾸시는 게 있으니까. 한글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한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가 밑에 가라고 썼는데 가가 출력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4432네요. 4432. 44032입니다. 그래서 캐릭터에서 이렇게 저희가 44032를 복사한 거죠. 붙여넣기라면 얘가 가가 나온다. 한글 가가 나옵니다. 자, 저희가 이제 dir에 해당되는 거. dir이 이제 그 폴더에 있는 내용을 보여줄 때 dir을 사용하시죠. dir 써가지고 쓰시는데, dir에 해당되는 것은 뭐 프린트 쓰시고, dir 가로 열고, 그 1, 2, 3에서 실행해 보시면, 이게 그 리스트네요. 리스트. 죄송해요. 한 개가 아니라. 객체니까 한 개만 써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개를 써가지고. 리스트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네. 달고 썼고요. 거기 안에 보시면 add라는 게 있고, 클래스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이런 그 함수들이 쫙 있네요. 그냥 없는 것, 여기 보시니까 리스트에 가지고 리스트 데이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숨겨져 있는 게 엄청 많죠? 엄청 많이 돼 있으시고, 지금, 리무브도 있고, 솔트도 있고, 여기 리스트에 해당되는 여기 함수들도 이렇게 전부 다 펑션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있으시네요. 되시겠죠? 얘 타입은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전부 다 출력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서, 클래스, 테스트라는 클래스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 쓰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걸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에다가 t 이꼬로 테스트를 생성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생성하자. 이렇게 하시고 t.name 이꼬로 홍길동 이렇게 해서 그 함수를 넣었고요. 그 변수 값을 한 개 넣어놨어요. 지금 이제 실행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dir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린트 dir a 실행. a가 지금 a에 해당되는 게 그 객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클래스에 해당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테스트. 테스트에 해당되는 거네요. 테스트. 클래스. 여기 보시면 데이터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뭘 갖고 있지? 지금 제가 객체만 썼는데 얘가 클래스입니다 라고 나오고 다른 것도 나오는데 지금 네임을 한 개 붙여서 썼어요. 변수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출력이 되는지 아닌지 보려고. 현재 추가돼서 나온 거는 나오지 않네요.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요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스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여기 dir 부분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갖고 있는 클래스의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객체 아닙니다. 객체 아님. 그리고 현재 변동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된 거 아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내용 출력. 함수 이름이나 변수 이름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클래스로 작성해서 제가 중간에 변경해서 한번 해봤더니, 이제 객체 안에, 이 객체 안에는 네임이 있는데, 테스트 안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찍자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거,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3이라고 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다. 이해되시겠죠? 나와요? 테스트 대신에, 제가 A로 썼네요. T. 그러면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T 해가지고. 했더니, 실행이 되네요. 제가 아까 전에 딴 거 썼나봐요. 그럼. 네. 네. 이제 클래스. 여기 나오네요. 네임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변동된 거 아니면 아니고, 이 클래스를 찍을 때는 이렇게 되고, 가지고 있는 내용 출력. 객체도 찍히네요. 객체. 내용 찍히는데, 객체. 찍히는데, 클래스 내용 플러스 변동된 거. 변경된 거. 이렇게 해서 찍히네요.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썼지? A라고 썼나? T라고 썼는데, 예.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자, 이제 요거 인선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변수만 넌으로 그냥 선언해서 쓰셔도 됩니다. 셀프 네임 이꼬르 넌 이렇게 썼다가 인티저 INI에서 초기화시키고요. 여기는 생성자죠. 이쪽에 나와 있는 건 생성자입니다. 생성자에 의해서 데이터 세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라. 데이터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이꼬르 넌이라고 안 썼기 때문에 데이터는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객체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객체명만 출력을 해서 프린트를 이용해서 프린트로 이제 여기다 객체명을 쓰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전부 다 데이터가 나오도록 이제 코드한 거예요. 코딩해서 이거는 이제 자바의 토스트링 메소드와 같습니다. 토스트링 함수에 해당되는 것을 써가지고 자바입니다. 자바의 그 토스트링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동일하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항목 이름만 줄줄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내가 보지 않아야 될 내용까지 쫙 이렇게 보면서 에이지하고 항목 이름만 나오죠. 에이지하고 네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시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뭐지? 라고 이제 출력할 때 쓰는 건데, 그래서 그 함수를 호출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해서 네임은 홍길동이고 에이지는 30이다. 네임에 홍길동을 집어넣고 에이지는 30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얘가 자동으로 이제 언더바 str 함수 호출하게 되죠.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dir이 나와가지고 dir은 이제 내용에 해당되는 어떤 항목이 있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출력하는 거고, 거기에 데이터 내용을 전부 다 출력하려면 이제 str를 꾸며서 이렇게 출력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할 때에 그 목과 나머지 제가 쓸 때 div가 나누다 이런 얘기고, 모드가 나머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div 모드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지금 프린트 바로 찍어보시면 프린트 쓰시고 div 모드 div 모드 이런 게 있습니다. x 값과 y 값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3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7,3 이렇게 집어넣어서 처리를 했고요. 실행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인데, 실행해 보시면 이게 2가 나오고 1이 나왔습니다. 2가 나온 거는 이렇게 나누기 해서
그 3 나누기 7을 했더니 몫이 2가 되는 거죠. 그 2, 3은 6 해서 1이 남습니다. 그래서 1이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가로를 갖고 튜플로 이렇게 튜플로 나오게 됩니다. 튜플로 얘를 이제 타입을 써가지고 얘 무슨 타입인가?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얘가 튜플 타입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되시겠죠? 튜플 타입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얘를 튜플로 받아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요거 한 개씩 이게 한 개씩 튜플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한 개씩 꺼내서 2 받고 1 받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는데 요건 div가 나머지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이제 짬뽕이 슬래시 2개가 몫입니다. 몫 플러스 이제 결과를 두 가지를 하는데 콤마로 쓸게요. 그 몫과 나머지 이렇게 구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에 그 슬래시 2개가 몫을 구하는 겁니다. 몫을 구하시고 몫을 구하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가 나머지인 거죠. 나머지를 구해서 사용을 해보자.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몫에 해당되는 게 몫을 뭐라고 써야 될까? A, B 이렇게 쓰겠습니다. B 이꼬로 사용하시고 그 div 모드 이게 데이터 개수가 안 맞으면은 좀 그래서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A가 B가 나오게 되고요.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몫에 해당되는 것은 F 써서 몫에 해당되는 것은 땡땡 A가 몫에 해당되는 겁니다. A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콤마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땡땡 그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B에 해당이 됩니다. B 써가지고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몫은 2고요. 나머지가 1이다. 처리가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한 개씩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리턴 타입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다. 이제 튜플로 나오면 이렇게 튜플로 나와서 사용되면 이렇게 사용되면 한 개씩 꺼내가지고 2 거 따로 꺼내고 1 따로 꺼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서 써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머지 두 개 다 둘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필요 있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 이너멀레이트에 대해서 보시면 그냥 그 폼은 돌려가지고 썼는데 그 이너멀레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너멀레이트는 이너멀레이트 가로 거 안에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이꼬로 그 이너멀레이트 그 다음에 가로 갖고 사이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저기 보시면 body 이렇게 쓰시고 이제 콤마 썼고 이제 그 다음에 푸 넣어 쓰시고 콤마 그 다음에 바 그 저희가 프린트로 그냥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너멀레이트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이너멀레이트 오브젝트입니다 라고 찍혀서 여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일단은 여기 해당되는 게는 찍히지 않고요. 거기 요게 지금 타입이 뭡니까 라고 또 찍어 보시면 얘가 이너멀레이트 오브젝트입니다 바로 찍혀가지고 타입은 안 찍으셔도 되죠. 되시겠죠? 타입은 안 찍으셔도 되고요. 얘가 이제 그 얘를 이렇게 따로 쓰셔도 되고 포문을 이용해서 여기 포문을 이용해서 I, name, in 쓰시고 e 이너멀레이트 한 것을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자. 땡땡 쓰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그 I, name을 썼네요. 블랭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썼는데 콤마를 이용하시면 이제
그 separate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 콤마로 한 개 찍어서 블랭크 찍어서 하자. 이 정도 써보시면 되시고요. 그 이모노트 썼더니 그 인덱스 번호 차례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여기 i가 i 번째 인덱스 번호죠. i 여기 i가 0번 0, 1, 2 이런 식으로 인덱스 번호 찍히고 거기에 이제 이름이 쭉 나와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인덱스 값을 해가지고 출력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더몰레이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인덱스 번호와 값들을 이렇게 객체에 대한 값들을 이제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폼을 돌려서 얘가 지금 대괄호가 닫고 있으니까 리스트 형태고요. 그 얘를 리스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로 가로를 갖고 쓰시면 리스트로 바뀔 것 같고,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를 나열용으로 이제 사용해서 이제 출력할 텐데, 얘가 인덱스 번호를 찍고자 할 때 이렇게 두 개를 받아낼 수 있다. 이래서 이더몰레이션에서 인덱스 번호와 거기에 대한 객체에 대한, 이게 지금 스트링 객체죠. 객체에 대한 것을 꺼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이제 세퍼레이트로 그 콤마 물음표, 콤마하고 블랭크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벌인데, 이벌레이트 평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프린트 사용하시고, 여기에 이제 원래는 쌍따블 찍고 1 플러스 2 이렇게 사용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얘는 그냥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연산을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연산하고자 할 때 얘를 이제 이벌을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벌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이벌레이션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연산된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실제적으로 문자열로 되어 있는 문자열로 되어 있는 연산을 실제적으로 실행합니다. 실제적으로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준다. 돌려준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문자열로 쓰시면 그냥 문자열로 출력이 돼야 돼요. 출력이 되는데, 문자열로 출력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연산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문자열 이어붙이기를 사용해서 밑에 보시면 문자열 이어붙이기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건데, 문자열이에요. 그냥 하이 이렇게 써가지고 문자열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쓰시고 1을 붙이자. 뭐 이렇게 A를 붙이자. 플러스. 이거 수식은 되나?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플러스에서 수식 연산을 한번 써봤는데 이거는 지금 오류가 나죠. 문자열이 아니라서. 하이 그 다음에 A를 붙여놨어요. A를 붙여서 실행하시면 플러스 썼고 문자열 안에 있네. 문자열 안에 인용보를 썼네. 인용보 하이와 문자열 안에 하이와 이렇게 A가 있다. 네, 상단편 안에. 예, 그래서 연산이 돼가지고 얘가 연산이 돼서 이렇게 된다. 문자열 이어붙이기. 여기다가 플러스 1 이런 거 되면 대박인데. 네. 안 되죠? 얘가 지금 이거 실행하다가 지금 인티자, not 인티자, 이거 스트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str로 붙여서 문자열을 만들어가지고 실행 하시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1 붙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함수도 처리가 된다. 문자열로 함수를 썼을 때 처리가 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누르고 함수를 사용했죠.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div 모드 가로 열고 4,3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가로 닫고 안 했네요. 가로 닫고 안에서
문제를 가로닫고 하셔가지고 1,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수를 쓰셔도 함수가 처리가 되고요. 데이터 연산식을 써도 되고요. 이게 오류가 없는 연산식의 경우에 실행을 해준다. 아시겠죠? 오류가 있는 연산식의 경우에는 실행을 안 해주고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을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래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준다. 그 함수도 호출을 합니다. 함수에 해당되는 호출해서 실행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자,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필터가 나오네요. 필터는 뭔가 걸러내는 거를 의미하겠죠? 네. 걸러내는 걸 의미해서 그 걸러내는 함수 쓰시고 반복되는 선언인데 여기에 이제 그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람다식을 맨 마지막에 람다식이 한 게 나오는데 그 246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는 정통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를 해서 리스트가 넘어오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 if 포문 돌려서 if 문장에 의해서 뭐 추가를 해서 더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전통적인 코드입니다. 전통적인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고 그 df 함수를 썼는데 함수도 포지티브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를 받아요. L 썼고 리스트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땡땡 쓰시고요. 그 리절트 여기 리절트를 처리를 해서 이제 받아내는 걸 쓰시고요. 얘는 이제 리스트인데 새로운 리스트입니다. 결과가 담겨지는 리스트고 결과가 담겨지는 리스트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되시겠죠? 객체에 해당을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어펜드해서 데이터를 잡고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어펜드해서 추가시키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어펜드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가시켜서 나중에 이 리절트를 쓰시면 되고요. 포문 돌립니다. 포문 돌려주시고요. 뭐 I, in, L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포문 돌려가지고요. 조건문 씁니다. if 그 i가 0보다 크면 그 포지티브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0보다 크면 리절트에다가 어펜드 하자. 리절트에다가 점 쓰시고 어펜드 i를 어펜드 한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는 양수인 경우에 이겁니다. 양수인 경우 이제 추가시킨다. 그죠? 리절트에 추가시킨다. 음수인 경우에 추가가 안 됩니다. 그 리절트에 추가시킨다. 그 포문 돌려서 사용하는 거는 아시겠고요. 그래서 if 문장에 의해서 추가되는 건 양수만 추가됩니다. 음수면은 이제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됐으니까 리턴 쓰시고 리절트를 리턴한다. 리절트를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리절트 쓰시면 되고요. 그 얘를 이용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찍어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 프린트 찍는데 프린트 바로 썼습니다. 그 포지티브에 가셔서 지금 양수만 찍을 거예요. 양수만 찍을 건데 1, 3, 2, 0, 5, 마이너스 5, 6. 그 마이너스 5는 제껴지겠네요. 마이너스 5는 제껴지고 여기는 0입니다. 0. 그 0보다 크니까 0은 안 찍히네요. 양수에 해당되는 것만 찍히고 0은 찍히지 않습니다. 0은 생략되고 실행해 보시면 이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1326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찍힌다. 되시겠죠? 이렇게 코드 짤 수 있어요. 코드 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러면 좀 길잖아요. 그죠? 기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짧게
짧게 저희가 포지티브를 이용해서 짧게 필터를 이용해서 좀 짧게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 조건만 써가지고요 x값 한 개만 받는 걸로 사용하시면 그 포지티브로 썼을 때 데이터 한 개씩 처리하는구나, 필터를 처리했을 때 데이터 한 개씩 맞는지 안 맞는지 쓰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은 필터를 쓰시면 필터 사용하시면 데이터 한 개씩입니다. 그 리스트인데 여기가 리스트다 그 이터레이터블 이런 데이터인데 그 중에 이제 그 한 개씩입니다. 한 개씩 데이터 한 개씩 데이터 한 개씩 한 개씩 저희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이제 걸러낸다. 조건에 맞는 것만 걸러내서 사용하는 거죠. 한 개씩입니다. 한 개씩. 이해되시겠죠? 예, 한 개씩. 그래서 한 개씩에 만든 조건을 이제 저희가 써야 되는데 조건에 대한 함수를 그 선언해서 그 필터를 쓸 때 그 형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함수를 조건에 맞는 여기 조건 함수를 여기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나 데이터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조건이 여기 조건입니다. 맞춰서 그럼 조건에 만드는 걸 하겠어요. def 데이터 한 개니까 한 개 받는 포지티브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받는 거 쓰니까 x 이렇게 받아라. 한 개 받는 되셨나요? 그 조건에서 사용되는 게 return 조건은 그 x가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쓰시고요. x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쓰시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해 볼 때는 print 쓰시고요. 필터를 이용하시고 필터 파일이 아니라 필터를 이용하시고 가로 열고 앞에 이제 함수는 positive입니다. positive 예. 함수에 대한 것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포지티브 함수 이름만 쓰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리스트 여기 1, 3, 2, 0, -5, 6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필터 오브젝트가 나오네요. 필터 오브젝트 그 오브젝트가 나와서 얘는 필터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는 찍으면 데이터가 안 나오죠. 데이터가 안 나와서 저희가 str 네네 데이터 오브젝트라서 그 데이터가 나오려면 이제 리스트를 이용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데이터가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에 리스트를 가지고 처리했는데 필터를 하니까 필터 오브젝트라고 나옵니다. 오브젝트로 나와서 그래서 하시고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컨트롤 G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양수인 것만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주석 따라 보시면 그 필터를 이용하면 저희가 필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나오는 게 필터 오브젝트라고 필터 오브젝트 타입이 되는 거죠. 타입이 된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데이터가 안 나오고 필터 오브젝트라고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필터 오브젝트라고 타입이 돼서 이제 그냥 그 얘를 출력하면 이제 필터 오브젝트라 나옵니다. 타입만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얘를 리스트로 붙여주는 거죠.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한다. 출력하면 데이터가 보이는 거죠. 데이터가 보인다. 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리스트로 만든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쓰시고요. 더 간단하게. 우리가 그 조건문 함수를 람다식으로 임명함수, 우리가 함수를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을 집어넣어서 쓰는 것보다 임명함수인 람다식을 쓰는 게 좋겠지 않냐. 그러니까 필터와 람다식. 그 람다식이 임명함수입니다. 이거 임명함수. 함수를 직접 여기 포지티브에다가 이거 지금 함수를 의미하니까 함수를 실행한 게 아니라 함수를 그대로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아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냥 임명함수 쓰면 람다식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포지티브라고 밖에다 쓰는 거 대신에 안에다가 람다식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자가 맨 아래입니다. 맨 아래. 그래서 얘를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리시고 포지티브 지우시고 포지티브라고 써져 있는 거 대신에 람다 해가지고 임명함수를 여기다가 람다 쓰시고 그 데이터 받는 거는 x를 받습니다. x 이 파라미터로 받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리턴 되는 거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리턴 되는 거. 자, 람다식은 임명함수고요. 저희가 이제 람다 x 뒤에 써져 있는 x가 그 파라미터 값입니다. 이렇게 x 쓴 거 동일합니다. 파라미터 값이고요. 이게 리턴되는 값입니다. x가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크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큰 데이터에 되는 게 그 리턴이 돼서 그 true냐 false가 나오죠. true면은 얘가 x가 true면은 저장을 하고요. append 시키고 true가 아니면은 추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해당되는 함수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조건에 해당되는 거 써가지고 그 크다 적당이니까 true다 false다. 조건이 결과가 조건식에 대한 결과는 true냐 false냐입니다.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냐 마냐. 1을 갖다가 1이 리턴에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거 true가 나오는 거죠. true면 1을 저장하는 거죠. append.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제가 조건 함수라고 쓴 거는 조건 함수에 해당되는 것은 결과가 true이거나 그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true 또는 false가 나오는 거죠. false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필터에서 리스트를 집어넣었을 때 true면 append가 되는 거죠. true면 append가 진행이 됩니다. append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개씩 해서 그 false면은 append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조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입이 요거 리스트 안 하고도 한번 찍어보셨어요. 찍어봤더니 그냥 데이터가 안 나오고 타입만 지금 무슨 타입, 그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쪽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헥사가 있고요. 저희가 16진수로 보통 바꿔보세요. 그럼 프린트 쓰시고 16진수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린트 쓰시고 헥사를 써가지고 2, 3, 4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얘가 이제 16진수로 나온다. 0x, x가 16진수라는 얘기예요. 2a가 나왔다. 이렇게 2a 해당되는 게 나와서 처리된다. 이런 얘기죠. 16진수가 나오니까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8진법으로 바꿀 수도 없나? 8진법. 그럼 8진법에는 이건 16진수입니다. 16진수로 변환하자. 16진수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요게 타입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문자열인지 아닌지 한번 타입 이렇게 써보시고요. 헥사로 만들어서 썼을 때 타입을 써보시면 여기 스트링입니다. 문자열. 16진수 문자열로 만드는구나.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문자열로 만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8진수는 어떻게 되냐? 옥타가 8진수입니다. 그래서 옥타, OTC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교재가 함수를 쓸 때에 저희가 얘는 8진수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옥타가 뒤에가 있습니다. 옥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쓰실 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서 데이터 복사 하시고 여기가 OTC 옥타 넘버를 해서 여기 옥타 타입을 한번 붙여서 사용해 보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0, 5 나오는 거는 이진 8진수다 이런 얘기고요. 문자열을 만든 거죠. 문자열을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으면 문자열로 해서 리턴해 주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둘 다 문자열을 만듭니다.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거죠. 만들어준다. 둘 다. 되시겠죠? 그냥 출력할 때는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는 해보셨고, 아이디는 넘어가겠습니다.
인풋 id는 이제 주소 출력할 때, 인풋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int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경할 때, 저희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할 때는 이제 evaluate, var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int로 변경해서 연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s instance가 있는데, is instance, i가 소문자네요. is instance. all 소문자로 쓰셨어요. instance, 함수에 있으신데, 이거는 타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타입이 맞으면, 객체 관계 있고요.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썼는데, 먼저 클래스를 한 개 만들어요. 클래스. 만들었는데, 클래스를 한 개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이 person입니다. person. 이거 아무것도 안 썼어요. pass. 그냥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생성합니다. a 이꼬르 person. person을 생성하시고, 그 a라는 변수가 있는데, a가 person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이 돼야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A가 person 타입인지, 이제 person. 지금은 이제 소스가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를 파라미터로 전달받고 하시면, 이런 것들이 타입이 무슨 타입이지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입을 좀 출력해보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린트 쓰시고, 프린트, 타입, 이렇게 써가지고, 타입 써서 가로 열고, A 쓰시면, A가 person 타입이다. 언더바 메인이니까 실행되는 거 밑으로 점 person 타입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저희가 if 문장에 의해서 얘를 if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타입이 맞습니까? 인스턴스 쓰셔서 A가 person 타입입니까? person 타입. 왜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하자? 그러면 이제 얘는 프린트 해가지고 얘는 타입이 맞다. 타입이 person 타입입니다. person 타입입니다. 타입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쓰시면 되겠죠. else.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쓰셔가지고 타입이 아닙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되어 있는 값을 뭔가 처리를 해야 될 때 얘는 person 타입이 아닙니다. 저희가 person 타입이 아닙니다. 실행해 보시면 지금 이제는 person 타입이 맞는 거죠. 그래서 person 타입입니다. 얘가 true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시면 얘가 true가 되면 위에 게, false가 되면 아래 게 실행이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true냐 false냐 이렇게 나옵니다. 타입이 맞으면 true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